안녕하십니까. 2024년 8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을 했습니다.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1심, 2심, 3심이 다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. 이 혐의는 해직교사 5명에 대해서 부당하게 채용을 했다는 건데요. 2018년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는데 채용을 사실상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마치 이게 공개경쟁 채용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보면 전 비서실장이 특채 면접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해직교사 1명에 대해서 강제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그 조사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면접 중인 의원 2명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입니다. 그래서 이런 특채에 대해서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은 공무원 출신입니다. 교육부 공무원 출신.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간부들,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의견도 조희연 교육감이 묵살했다. 이런 건데요. 이 사실이 언제 드러났냐면 2021년 초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, 뭐 경찰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결국 공수처로 갔는데 공수처의 1호 사건입니다. 근데 공수처는 그때 사실은 처음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력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받던 때거든요. 그런데도 워낙 뭐 혐의가 명백하니까 이거를 한 4개월 정도 수사하고 바로 검찰에다가 공소제기를 의뢰했습니다. 공소제기를 의뢰했다는 얘기는 기소해달라 이런 거거든요. 이 부분에 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소해달라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수처가 어수선하니 뭐 제대로 그 수사 역량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노골적으로 이 특혜 채용을 압박하고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아무 어렵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공수처도 4개월 만에 그냥 뚝딱 지금 잘 보세요. 해병대원 특검법 수사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건데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. 그 공수처 지금 몇 년 지났죠? 3년 이상 지났는데. 그런데 이때는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 갔다가 요리조리 수사 딱 해보니까 무려 그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. 그런데 이제 이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2월 24일에 기소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기소 과정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 뭐 이게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직권남용, 그 다음에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, 공무원법 위반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뭐 우현법률 심판을 그 청구한다든가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재판 지연 전술을 썼습니다. 그런데도 뭐 그 기술이 좀 뭐 부족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년 1개월 만인 2023년 1월에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2년 이 선고가 됐고요. 이후에 2심도 계속 재판 지연 전술을 썼지만 결국 1년쯤 뒤에 2심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2심 나온 건 올해 1월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월 만에 확정이 된 겁니다.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소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2년 9개월 만에 확정이 된 거죠. 근데 2020년, 22년에는요, 이렇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도 3선 출마에 도전을 한 겁니다. 자, 이 적극적 행정,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, 백현동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들 비리 혐의를 받았을 때 한 얘기가 늘 적극적 행정이었습니다. 용도 변경 해준 것도 적극적 행정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극적 행정인이 어쩌니 해서 변명을 했지만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지만
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그런 것이고, 그런 것들이 바로 배임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 공무원법 위반이고, 뭐 이번 그 조희연 사건을 봐가면서 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. 왜? 너무나 명백한 범죄 혐의니까.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자,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이 끝난 셈이 돼버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게 되느냐? 8월 말까지 그 끝난 부분은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 있죠. 그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같이 합니다. 그래서 보니까 우선 지금 확정된 게 기초단체장, 부산 금정구청장, 인천 강화군수, 그 다음에 전남 영광군수, 곡성군수, 이렇게 네 군데가 확정이 됐었죠. 그래서 영광군수, 곡성군수를 놓고는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뭐 경쟁을 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.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. 그렇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뭐 보수 성향의 교육감, 진보 성향의 교육감 이런 건 있죠. 그래서 그 사실은 그 2022년 지방자치 그 전국 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다 있습니다. 그때도 꽤 많은 곳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죠. 조희연 교육감도 그때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선되는 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지난번 당선된 것까지 딱 3선인데 전부 다 이 소위 보수 후보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. 처음 당선됐던 2014년에도 보면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, 고승덕 전 의원 이렇게 보수 세력이 분열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부지리를 얻었고요. 2018년에도 보면 박선영 전 의원과 조영달이라는 그 교수인가요? 뭐 이 두 사람이 보수 지지층을 나눠 가지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단독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, 바로 2022년에도 박선영 전 의원이 또 나왔고요. 조전혁 전 의원도 또 나왔어. 이 사람도 또 나와서 둘이 표를 나눠 갖는 바람에 이 세 번의 경우가 모두 사실은 표를 두 사람 걸 합치면 조희연 교육감을 이겼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또 만약에 보수 세력이라는 후보들이 이제 뭐 2명, 3명이 나오면 또다시 진보 교육감한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.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직은 뭐 명확하지가 않은데 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. 그 다음에 아직도 이렇게 뭐 아마 오늘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아마 후보자가 나올 텐데, 가장 중요한 거, 지난 3번의 경우에서 그랬듯이 역시 단일화다. 또다시 만약에 보수층의 교육감이 분열이 된다면 조희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늘 이런 식으로 뭐 부당 채용 이런 비리를 또 저지를 수가 있다. 그래서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, 자, 어찌됐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 부당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 뭐 온갖 여러 가지 그 뭐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교육감직을 잃었고, 이제 10월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, 재보궐선거,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.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. 거기서는 그 지난 3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그 이른바 보수 교육감 후보의 분열이 없어야만 아마 이번에도 또 그 서울시 교육감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고맙습니다.